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500만 조회수를 기록한 한 유튜브 영상이 미국 교육계를 뒤집어놨다는데요. 한국 고등학교의 급식 영상이 미국 명문고의 수학여행을 180도 다르게 변화시켰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 편의 영상이 어떻게 미국 고등학교 수학여행을 뒤흔들고 학교를 변화시켰는지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근교 윈스턴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에밀리 파커입니다. 올해 저희 학교는 매년 진행하는 해외 수학여행의 목적지로 처음으로 아시아를 선택했는데 이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매년 저희 학교는 3학년들을 위한 해외 수학여행을 계획합니다. 지난 10년간 주로 유럽이나 남미로 향했지요. 영국의 역사적 명소, 프랑스의 예술과 음식, 이탈리아의 문화유산, 혹은 코스타리카의 자연환경이 주요 목적지였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달랐어요. 교장 선생님이 처음으로 아시아 국가를 고려하기 시작하셨거든요. 왜 항상 서구권 국가만 가야 하죠? 세계의 중심은 서서히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미래에 접하게 될 세계를 미리 경험하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교장 선생님의 제안에 교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저희 학생들 사이에서는 즉시 두 개의 강력한 진영이 형성되었어요. 일본으로 가야 해. 제이슨이 학생의 회의에서 일어나 외쳤죠. 일본은 애니메이션의 성지잖아. 지브리 스튜디오 투어도 할 수 있고 아키하바라에서 최신 게임과 테크놀로지를 체험할 수 있어. 그리고 후지산, 교토의 전통사원, 도쿄의 현대적인 도시 경관까지. 일본은 전통과 현대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나라라고. 제이슨의 주장에 일본 애니메이션 팬들이 열렬히 박수를 보냈습니다. 반면 K-팝의 열성 팬인 소피아는 즉시 반박했어요. 한국이 훨씬 더 좋은 선택이야. 한국은 현재 글로벌 문화의 중심지잖아. K-팝, K-드라마, K-뷰티. 전 세계가 한국 문화에 열광하고 있어. 게다가 한국은 세계 최고의 인터넷 속도와 기술력을 자랑하는 나라야. 삼성이나 현대 같은 글로벌 기업도 방문할 수 있을 거고. 교실은 점점 더 시끄러워졌습니다. 누군가는 BTS의 나라로 가자. 라고 외쳤고 다른 누군가는 일본 음식이 더 맛있어. 라고 맞받아쳤죠. 선생님들은 이 열기를 잠재우기 위해 애를 쓰셨지만 논쟁은 점심시간, 방과 후 활동, 심지어 소셜미디어까지 확산되었어요. 결국 학생회는 공식 투표를 제안했습니다. 저희는 체육관에 모여 일본과 한국 중 선호하는 나라에 손을 들었어요. 결과는 놀랍게도 정확히 반반으로 갈렸죠. 학생 300명 중 150명이 일본을, 150명이 한국을 지지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네요. 교감 선생님이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어요. 최종 결정은 교장 선생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날 오후 전교생이 지켜보는 가운데 교장 선생님이 마이크 앞에 서셨죠. 여러분, 저는 최근에 한 영상을 보았습니다. 한국의 학교 급식 시스템에 관한 내용이었죠. 교장 선생님은 잠시 멈추고 스크린을 가리키셨어요. 스크린에는 정갈하게 차려진 한국 학교 급식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학생들은 균형 잡힌 영양소, 신선한 식재료로 만든 다양한 음식을 매일 제공받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한 음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육에 대한 철학의 차이죠. 교장 선생님은 계속해서 한국 교육 시스템의 혁신적인 면들, 최첨단 기술, 그리고 빠르게 성장하는 글로벌 영향력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하셨습니다. 따라서 올해 우리의 수학여행지는 대한민국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여행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각과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 확신해요. 일본을 지지했던 학생들 사이에서 실망의 한숨이 퍼져나갔어요. 저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한국이라고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그저 스마트폰과 K-팝 아이돌뿐이었어요. 그 나라에 대해 특별히 알고 싶은 마음도 없었죠. 일본에 가지 못하다니 정말 실망이야. 제 옆자리에 앉은 리사가 속삭였습니다. 한국에서 뭘 본다고 그러는 거지? 저도 동의했어요. 하지만 이건 제 편견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깨닫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13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모두가 지쳐 있었어요.
비행기 창문으로 공항을 처음 봤을 때 솔직히 큰 기대는 없었습니다. 그냥 또 다른 공항이겠지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비행기에서 내려 터미널로 들어서는 순간 모두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와, 이게 정말 공항이야? 제이크가 탄성을 질렀어요. NASA 본부 같은데? 인천국제공항은 제가 지금까지 봐온 어떤 공항과도 달랐습니다. 천장은 높고 탁 트여 있었으며 자연광이 유리돔을 통해 들어와 내부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바닥은 반짝반짝 빛났고 어디에도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았죠. 사진 좀 찍자. 소피아가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무도 이걸 믿지 않을 거야. 가장 놀라웠던 건 입국 심사 과정이었어요. 저희는 자동화된 키오스크에서 여권을 스캔하고 지문과 얼굴 인식을 마친 후 특별한 게이트를 통과했습니다. 전체 과정이 불과 몇 분 만에 끝났어요. 우리 뉴욕 JFK에서는 1시간은 기다려야 하는데 미스터 윌슨 선생님이 시계를 보며 놀라워하셨죠. 터미널을 걷는 동안 저희 일행은 계속해서 놀라움의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로봇 안내원이 다가와 영어로 인사를 건넸을 때는 거의 모두가 휴대폰을 꺼내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윈스턴 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인천국제공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로봇은 저희 학교 이름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저희 가이드가 미리 정보를 입력해 놓았다고 했어요. 와이파이 비밀번호 좀 알려주세요. 제이슨이 장난스럽게 로봇에게 물었죠. 인천국제공항에서는 무료 와이파이가 제공됩니다. FREWIFINCHEON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비밀번호는 필요 없습니다. 저희는 즉시 와이파이에 연결해 봤어요. 다운로드 속도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빨랐습니다. 제 속도 테스트 앱은 500mbps가 넘는 속도를 보여줬어요. 이거 우리 학교 와이파이보다 50배는 빠른 것 같은데? 리사가 놀라며 말했죠. 짐을 찾는 과정도 놀라웠습니다. 저희가 도착하기도 전에 모든 짐이 이미 컨베이어 벨트 위에 정돈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공항 직원들이 무거운 짐을 들어주겠다고 자원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와 저희를 기다리고 있던 최신형 관광버스에 탑승했어요. 버스 안에는 개인 모니터, USB 충전 포트, 심지어 작은 냉장고까지 있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에서 창밖을 내다보니 미국에서 봤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졌어요. 넓고 깨끗한 도로, 최신형 자동차들, 그리고 고층 빌딩들이 늘어서 있었죠. 그리고 어디를 보든 푸른 산들이 도시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생각했던 아시아와 전혀 달라. 제 옆자리에 앉은 리사가 속삭였어요. 훨씬 더 발전되어 있어. 호텔에 도착해서는 더 놀랐습니다. 방 안의 모든 것이 스마트 기술로 제어되었어요. 조명, 커튼, 온도까지. 스마트폰 앱으로 모든 것을 조절할 수 있었죠. 심지어 화장실 변기도 버튼 하나로 모든 기능이 작동했습니다. 이건 SF 영화에서나 볼 법한 거잖아. 제가 중얼거렸어요. 첫날 저녁 저희는 호텔 근처 식당에서 한국 음식을 처음 맛보았습니다. 테이블에 설치된 태블릿으로 주문하는 시스템에 모두가 감탄했어요. 실시간으로 주방 상황을 볼 수 있었고 주문한 음식이 얼마나 걸리는지까지 알 수 있었죠. 비빔밥, 불고기, 떡볶이.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맛은 놀라웠습니다. 특히 신선한 재료와 다양한 향신료의 조화가 인상적이었어요. 나 일본 음식만 좋아했는데 이제 한국 음식의 팬이 될 것 같아. 제이슨이 불고기를 먹으며 말했죠. 첫날부터 저희의 한국에 대한 인식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희는 서울의 한 특수목적 고등학교를 방문했어요. 학교 건물로 들어서자마자 감탄사가 절로 나왔습니다. 각 교실에는 최첨단 기술이 갖춰져 있었고 복도에는 학생들의 국제대회 수상 기록들이 전시되어 있었죠. 이 학생은 국제수학올림피아드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저희의 가이드인 한국학생민준이 설명했습니다. 수학 수업을 참관했을 때 교실의 분위기가 미국과 완전히 달랐어요. 모든 학생이 태블릿을 사용하고 있었고 교실 전면의 스마트보드에는 복잡한 수학 공식이 전개되고 있었죠. 지금 배우는 게 뭐야? 제가 옆에 있던 한국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미분 이상하게 기초요.
대학 과정이지만 우리는 선행학습으로 배우고 있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건 저희 대학 2학년 과정인데. 하지만 진짜 충격은 점심시간에 찾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급식실로 가볼까요? 교감 선생님이 저희를 안내하셨어요. 급식실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죠. 유튜브에서 봤던 그 장면이 눈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보니 영상보다 훨씬 더 인상적이었어요. 오늘 메뉴는 불고기, 된장찌개, 각종 나물 반찬, 신선한 과일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음식은 깔끔하게 정리된 트레이에 담겨 있었고 모든 학생들이 같은 메뉴를 먹고 있었어요. 이게 정말 학교 급식이야? 레스토랑 같은데 제이크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옆에 앉은 한국 학생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건 평범한 급식이에요. 오히려 오늘은 특별한 날이 아니라서 평소보다 조금 심플한 편이죠. 저희는 모두 트레이를 받고 자리에 앉았어요. 첫 숟가락을 떠먹는 순간 저는 믿을 수 없는 맛에 놀랐습니다. 불고기는 부드럽고 풍미가 가득했으며 된장찌개는 구수하면서도 깊은 맛이 느껴졌어요. 어떻게 이런 수준 높은 급식을 매일 제공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영양사 선생님께 물었죠. 한국에서는 급식이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을 위한 투자라는 철학이 있어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거든요. 급식을 다 먹은 후 저희는 주방을 견학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주방은 병원처럼 깨끗했고 조리사들은 모두 위생모와 마스크, 장갑을 착용하고 있었어요. 식재료는 종류별로 완벽하게 분리 보관되어 있었죠. 미국에서는 이런 급식을 제공하기 힘들어요. 예산도 부족하고 시스템도 달라서. 미스터 윌슨 선생님이 말끝을 흐리셨습니다. 한국 학생들과의 대화 시간에서 더 놀라웠어요. 그들은 글로벌 이슈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갖고 있었고 비판적 사고력도 뛰어났죠. 브렉시트가 영국 경제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학생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솔직히 그 주제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다음 날 저희는 경복궁과 남산타워를 방문했어요. 가이드는 경복궁 입구 근처에서 저희에게 깜짝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진정한 한국 문화를 경험하실 거예요. 이곳에서는 한복을 입고 궁궐을 둘러보는 것이 특별한 추억이 될 거예요. 저희 앞에는 형형색색의 한복이 준비되어 있었죠. 여학생들을 위한 화려한 색상의 치마 저고리와 남학생들을 위한 포와 갓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걸 입어야 해. 제이슨이 의아해했어요. 한복을 입으면 입장료가 무료예요. 그리고 정말 예쁜 사진도 찍을 수 있습니다. 가이드가 설명했죠. 저는 선명한 하늘색 치마와 분홍색 저고리를 선택했어요. 한복을 입는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했지만 직원들이 친절하게 도와주셨습니다. 거울 앞에 섰을 때 저 자신을 거의 알아보지 못했어요. 와우, 에밀리. 완전 공주님 같아. 리사가 소리쳤죠. 저희 모두 한복을 입고 경복궁으로 들어갔습니다. 화려한 색상의 한복을 입은 저희 모습이 고궁의 전통적인 건축물과 어우러져 마치 타임슬립을 한 것 같았어요. 관광객들과 현지인들이 저희에게 미소를 지으며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죠. 경복궁의 웅장한 건축물과 600년이 넘는 역사에 모두가 감탄했습니다. 가이드는 조선시대 역사와 문화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와, 우리나라 백악관보다 훨씬 오래됐네. 제이크가 놀라워했죠.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서울의 전경은 압도적이었습니다. 빌딩 숲 사이로 한강이 흐르고 멀리 산들이 도시를 감싸고 있었어요. 도시는 현대적이면서도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있었죠. 하지만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지하철이었습니다. 저희는 남산타워에서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로 이동하기 위해 지하철을 이용했어요. 이게 정말 지하철이야? 리사가 탄성을 질렀죠. 깨끗한 역사, 정확한 시간표, 그리고 무엇보다 와이파이가 끊김없이 연결되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열차는 조용하고 깨끗했으며 디지털 안내 시스템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도 제공되었어요. 뉴욕 지하철은 이거랑 비교하면. 소피아가 말을 흐렸죠.
저희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교할 필요도 없었어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는 한국의 현대 디자인과 패션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밤에는 야시장을 방문해 다양한 길거리 음식을 맛보았어요. 떡볶이, 호떡, 붕어빵. 모든 것이 새롭고 맛있었죠. 난 일본에 가자고 했었는데 정말 미안해. 제이슨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놀라운 곳일 줄 몰랐어. 저희 모두 동의했어요. 이건 저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인상적인 경험이었죠. 다음 날은 삼성 디지털 시티 견학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큰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애플이나 테슬라를 따라하는 수준이겠지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제 편견은 또 한 번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얼굴 인식과 홍채 스캔으로 방문객을 확인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어요. 연구시설 내부는 마치 미래에서 온 듯했죠. 접히고 말리는 디스플레이, 투명한 창문이 순식간에 고해상도, 화면으로 바뀌는 기술, 공기 중에 3D 홀로그램을 구현하는 장치까지 있었습니다. 이건 언제 상용화되나요? 제이크가 물었어요. 일부는 이미 생산 단계에 있고 나머지도 2-3년 내로 시장에 나올 예정입니다. 가이드의 대답이었죠. AI 연구센터에서는 사람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인공지능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에밀리님. 매사추세츠 윈스턴 고등학교에서 오셨군요. 보스턴 날씨는 어떤가요? AI가 제 이름을 알고 말을 걸어와서 소름이 돋았어요. 얼굴 인식으로 제 정보를 즉시 파악한 것이었죠. 이 AI는 실시간으로 전 세계 데이터를 분석하고 사용자의 표정과 감정까지 읽을 수 있습니다. 연구원이 설명하셨습니다. 오후에는 자율주행차를 직접 체험할 기회가 있었어요. 운전석에 앉아 있는데 차가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했죠. 핸들과 페달을 건드리지 않았는데도 차는 완벽하게 도로를 주행했습니다. 이 기술이 얼마나 발전된 건가요? 제가 물었어요. 현재 레벨 4 자율주행이 가능하며 일부 구간에서는 상용화를 시작했습니다. 2년 내로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해요. 미국에서는 아직 레벨 3도 완전히 상용화되지 않았는데 이곳은 벌써 레벨 4라니 놀라웠습니다. 하루 종일 첨단 기술을 체험한 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느낌이었어요. 제 세계관이 너무 좁았다는 걸 깨달았죠. 마지막 날 깨달음과 변화. 일주일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희는 호텔 회의실에 모여 이번 여행에 대한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창밖으로는 서울의 아침 풍경이 펼쳐져 있었고 햇살이 밝게 비치고 있었죠. 여러분, 이번 여행을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 한 명씩 이야기해 볼까요? 미스 로드리게즈 선생님이 원형으로 배치된 의자에 앉으며 물으셨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아마도 모두가 지난 일주일 동안의 경험을 어떻게 말로 표현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이슨이 먼저 손을 들었죠. 저는 솔직히 처음에는 일본에 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한국에 온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계속했어요.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효율적이었습니다. 정확한 시간표, 깨끗한 시설, 그리고 무엇보다 사용하기 쉬웠죠. 우리 보스턴의 T라인 T-라인이 얼마나 개선되어야 하는지 실감했어요. 소피아가 이어받았습니다. 저는 한국 학생들의 에너지와 열정에 감명받았어요. 그들은 학업에 진지하게 임하면서도 동시에 창의적이고 열정적이었죠. 특히 우리와 함께했던 토론 시간에 그들의 글로벌 이슈에 대한 이해도와 비판적 사고 능력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하나둘씩 모두가 자신의 생각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리사는 한국의 안전함에 대해 이야기했고 제이크는 기술 혁신에 감탄했다고 했죠. 놀랍게도 모두가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차례가 되었어요.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향했죠. 저는 잠시 생각을 정리한 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여행 전에 한국에 대해, 아니 아시아 전체에 대해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미국이 모든 면에서 우수하다고 생각했고 다른 나라들은 우리를 따라잡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여겼죠.
하지만 이번 여행은 제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닫게 해줬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어요. 한국은 기술, 교육, 대중교통, 음식 문화, 안전 모든 면에서 미국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특히 학교 급식 시스템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우리 학교 급식실에서 매일 피자와 햄버거만 먹는 것과 비교하면 한국 학생들이 얼마나 균형 잡힌 영양소를 섭취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었죠. 갑자기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 여행은 제게 단순한 관광이 아니었어요. 저의 세계관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경험이었죠.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배우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다른 나라로부터 배울 점이 많다는 사실도요. 미스터 윌슨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어요. 에밀리, 정말 잘 표현해 주었어. 사실 나도 비슷한 깨달음을 얻었단다. 교육자로서 우리 학교 시스템에도 적용할 수 있는 많은 아이디어를 얻게 되었어. 교장 선생님은 마무리 발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여행의 진정한 가치는 단순히 관광지를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시야를 넓히고 세계를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게 하는 데 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여러분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기대가 됩니다. 호텔 로비에서 짐을 챙기며 저는 창밖의 서울 풍경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어요. 일주일 전 이곳에 발을 디뎠을 때의 저와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죠. 한국은 제게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삶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희의 수학여행은 단순한 여행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교장 선생님과 교사들은 저희 학교 급식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하셨죠. 먼저 학생급식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저희는 매주 모여 급식 메뉴와 영양에 대해 논의했어요. 지역 농산물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했죠. 그리고 가장 놀라운 변화. 이제 저희 학교 급식에는 한 달에 몇 번씩 한국식 메뉴가 제공됩니다. 비빔밥, 불고기, 김치찌개. 물론 완벽한 한국 급식은 아니지만 이전보다 훨씬 영양가 있고 다양한 음식이 제공되고 있어요. 처음에는 많은 학생들이 낯선 음식에 거부감을 보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인기가 높아졌고 지금은 한식데이가 가장 기다려지는 날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급식 먹고 오후 수업 시간에 졸렸는데 이제는 훨씬 집중이 잘 돼, 제이크가 말했어요. 급식 잔반량도 30% 줄었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음식을 더 맛있게 먹고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하게 된 거죠. 한국 여행은 저에게 단순한 수학여행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 세계관을 완전히 바꿔놓은 전환점이었어요. 이제 저는 다른 문화와 국가를 더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었죠. 미국이 모든 면에서 최고라는 착각에서 벗어나 다른 나라에서 배울 점이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한국의 급식 시스템에서 배운 교훈은 저희 학교를 변화시켰고 그 변화는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어요. 이웃 학교들도 저희의 새로운 급식 프로그램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지역교육청에서도 이 모델을 다른 학교에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랍니다. 수학여행을 떠나기 전 일본을 고집했던 저의 좁은 시야가 지금은 부끄럽기만 해요. 세상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넓고 배울 것도 많았죠. 한국에서의 일주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깨달음을 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이 저희 학교와 지역사회에 작은 변화를 가져왔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워요. 가끔 한국에서 먹었던 그 맛있는 급식이 그리워질 때면 학교 급식실에서 제공되는 비빔밥을 먹으며 그때의 추억을 떠올립니다. 세계 최강국이라 자부하던 미국 고등학생들이 한국의 일상을 보고 완전히 충격에 빠진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인천공항의 세계 최고 스마트 시스템, 고등학생들이 매일 먹는 미슐랭급 급식, 6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경복궁, 애플과 테슬라를 가볍게 뛰어넘는 삼성의 최첨단 기술까지. 특히 한국의 학교 급식 시스템은 미국에서도 한국식 급식을 도입하게 만들었죠.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심장부에서 한국의 시스템이 변화를 일으키는 놀라운 현장, 정말 자랑스럽네요. 영상이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한국의 자랑거리도 알려주세요. 대한민국 화이팅!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